찬바람이 불었잖아요. 쌀쌀하죠? 그러면 우동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배당 생각이 나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예요. 그쵸? 이 배당의 성장에 대한 여건이 가미되어 있어서 배당 가치, 즉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오는 종목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장 여건은 이렇게 움직인 건 얘기 하나만 하죠.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나온 게 고용지표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고용지표가 진짜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고용지표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25만 4천 명이 늘었다. 근데 예상치는 14만 7천 명. 그러니까 14만 7천 명. 이게 어떻게 25만 4천 명. 14만 7천 명에서 25만 4천 명으로 뚝 하고 늘은 그런 상황이니까 유리한 거죠. 고용은 괜찮아요. 고용자 수는 늘었는데 실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은 또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얼마큼 떨어졌냐면 4.2%. 4.2%를 예상을 했는데 4.1%로 내려왔어요. 실업률은 내려왔고 고용자 수는 늘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고용자 수가 막 늘어나면 실업률이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니 실제적으로는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 미국은 연착륙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동안 금리 인하를 했었던 취지가 약간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어쨌든 50bp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한 차례 더 25bp 그리고 한 차례 더 25bp 이렇게 해서 한 100bp 정도 아니면은 125bp 적어도 이 정도는 올해 안에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표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조급하게 금리를 막 내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상황이죠.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적정 부분 연준이 원하는 대로 낮게 형성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고용은 좋은 그런 여건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골디락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상태, 먹기 좋은 차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미국의 CPI가 10일날 나오니까 우리는 한글날 휴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10일날 나올 거고 우리가 한글날이었을 때에 회의 의사록이 나와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오면 뭐가 또 중요하냐면 연준 인사들이 지난번 금리 인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인하시켰는지 FOMC 회의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 분위기에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 아니면은 동결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올리지는 않겠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번 주에 누구를 시작으로 보먼 연준 이사를 스타트로 해서 각각의 연준 총재들이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시장의 등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스테디하게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첩되고 중화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코스피 2600선 회복 전망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금리 인하 한 거니까. 왜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우리나라가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작동되는 해당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금리가 제일 화두예요. 인플레이션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PPI 지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높게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연준이 용인하거나 인정할 만큼의 그 수치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왔던 고용지표는 아주 잘 나왔어요. 고용지표가요. 요번 고용지표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의 고용지표도 다 수정치로 들어왔는데 그 수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고용자 수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탄탄하다. 그리고 물가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실업률 괜찮다. 이렇게 하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굳이 막 내릴 이유는 없잖아요. 동결이나 25bp 정도 내리는 그런 뉘앙스. 연준 인사들이 월요일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출렁거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미국 사정이고 미국은 그래서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한국 시장의 문제지. 우리 한국 시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지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지수보다도 내려 있는 상황이고 낙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등을 할 거냐, 반전을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이 반전해주는데 어떤 주간이에요, 지금이? 어닝 시즌이라는 거예요. 어닝 시즌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옵션 만기. 복잡합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이죠. 아직은 수요일날 한글날로 휴장이니까 전체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막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의 예상 범위를 2,500과 2,640포인트 그 사이를 예견을 하고 있어요. 합당한 수준이라고 봐요. 합당한 수준이죠. 지금 2,500과 2,640이면은 지수에 대한 대역이 크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가 2,600포인트예요. 2,640이면은 이 정도 와 있을 거고 2,500포인트는 여기고. 그러니까 요 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선 내려올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저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냥 2,600포인트 여기 2,600포인트 위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가에 대한 여건이 이렇게 뛰어 올라온다는 건데, 그럼 저점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포인트, 그게 2,650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2,650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